라사 여행 중국어 이제 나갑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오늘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내용이 좀 3분 정도 됩니다. 咱们终于要去拉萨了，一想到能亲眼看到布达拉宫，我兴奋的昨晚都没睡好。可不，我小时候在书里看到布达拉宫的照片，简直像云顶天宫，1300多年了，藏传佛教的圣地，气场绝对震撼。听说拉萨海拔3650米，咱们得小心高原反应，头2天千万别剧烈运动。对，走路慢点儿，多喝甜茶，刚落地别急着洗澡。到了，天啊，布达拉宫比想象中还雄伟，白宫红宫衬着蓝天，这色彩搭配绝了。快看朝圣的人，摇转经筒的，磕长头的，五体投地那种磕法，信仰的力量真让人动容。听说布达拉宫是松赞干布为娶文成公主建的，最早叫惹萨，对吧？传说中山羊驮土填湖建的城？没错，后来因供奉释迦牟尼像才改名拉萨，藏语神佛之地。对了，海拔3650米，咱们得防高反。五世达赖1645年重建时动用了全藏人力，金顶鎏金瓦就用了3吨黄金。大昭寺门前桑烟缭绕，信徒们捧着酥油灯添灯油，空气里都是酥油香，氛围特别庄重。为什么都添酥油灯？为了文成公主带来的佛像？对，当年运佛像的马车陷在边境，佛像开口说我爱拉萨才脱困，所以这是宇宙中心。拉萨这天空绝了，蓝得像孔雀石，云朵低的仿佛能扯下一块。走，去八廓街转转，拉萨的灵魂就在那儿。这儿太有味道了，转经的人流跟手工艺品摊子混在一起，唐卡、藏刀、天珠看得我眼花。我买了刻6字真言俺妈那巴咪哄的藏银手链，当护身符正合适。我买了条普鲁围巾，羊毛织的，扎西德勒价砍到80块。必须尝尝酥油茶，咸香咸香的，当地人靠它御寒防高反。呵，这味儿够冲，但喝完全身暖乎乎的。文成公主改良的配方，唐朝茶砖混牦牛奶，治维生素缺乏，藏民叫它假墨秧糖。配上青稞糌粑更香。牦牛肉干太绝了，嚼劲十足，还有股奶香，配甜茶一绝。看那座黄墙院子，门上的弹痕是1904年英军留的。这块无字碑是1693年五世达赖立的，他说功德文字写不下。这趟值了，不光看到圣殿，更感受到藏民磕长头10万次的虔诚，还有他们淳朴的笑容。在这离天最近的地方，经幡每飘一次，经文就被风诵读一次，心灵都被净化了。 네. 자, 요런 내용입니다. 라사, 여기 전체 그 보달라궁의 그 모습이죠. 보달라궁. 여기 바이공, 홍공 하면 이게 빨간색 이제가 홍공이고 흰색으로 이제 질을 한 곳이 이제 바이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가 자오성, 여기 이게 순례자분들이 이렇게 그 신앙으로 거기 티베트 거기 가면은 이렇게 절을 한 큰 절을 올리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캡틴 따거님 여행 중국어 여행 유튜버 거기에서도 영상에서도 이런 분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오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다자오스문이라고 여기에 이제 향이 피어오르고 신도들이 버터램프에 기름을 보태고 있고 그렇게 말했던 그 다자오스문입니다. 여기가 여기 라사에 가면은 가장 번화한 어떤 그 거리 바코지에라고 합니다. 바코지에 여기에 뭐 여기 특산물이랑 팔고 뭐 음식점 가게도 많고 여기가 가장 여기 라사의 번화가 거리인가 봐요. 바코지에라고 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당카라고 여기 지역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림 그린 그인데 당카라고 해요. 당카. 그리고 요거는 짱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그 칼이고 요거는 텐주 구슬 목에 거는 구슬이고 요거는 짱인手链 여기에다가 아까 뭐라고 했죠? 요거는 팔찌인데 여기 아까 무슨 말을 새겼다고 했어요. 이것도 어떤
애군을 쫓는 그런 의미라고 했었나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아까 어디다 적었는데, 옥마니 파드메 홈이라는 어떤 그 글자를 새긴 육자 진원을 새긴 티베트 은팔찌. 이 지역에 이런 특색 있는 그런 팔찌라고 해요. 장일手链. 이게 여기 목수건. 잠깐만요. 요거 부루웨이진, 부루웨이진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어떤 이게 무늬랑 새긴 그런 수건이고요. 그리고 요게 수요차라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평소에 자주 마시는 그런 차인데, 이것도 그 여행 유튜버 분들이 그 지역에 도착해서 거기 사람들이 현지 분들이 이 차를 대접하는 그것 나왔어요. 네, 맛이 괜찮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로 아까 뭐 여러 가지 영양소를 보충하기도 하고, 이 지역 사람들이 자주 평소에 드시는 그런 수요차라고 합니다. 수요차. 비타민 결핍을 이거로 이제 주로 치료하고, 문성공주, 원천공주 改良的配方. 문성공주가 이 라사 지역에서 이제 새롭게 또 바꾼 레시피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그런 차라고 해요. 수요차. 당나라 차에다가 야크 우유를 섞어서 만든 거래요. 자모양탕이라고 또 부르기도 한데요. 지아모양탕이라고. 저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궁금해지네요. 이런 맛이 무슨 맛인지. 자, 이게 칭커 짬바라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또 이제 이 차를 마시면 수유차를 마시면서 같이 먹는 어떤 그런 짬바라고 하면 이게 뭐지? 약간 떡 같은 건가? 조금 딱딱해 보이죠?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이 이거랑 같이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소고기 말린 거. 우리 편의점이랑 가면 한국에도 그 팔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는 또 이게 특색 있는 어떤 그런 조미료나 이런 걸 넣어서 소고기 이거 뭐라고 했죠? 이거 소고기 뭐라고 했지? 육포. 육포다. 야크 육포. 마오뉴 료간 육포입니다. 맛이 좀 독특할 것 같아요. 야크 맞아요. 마오뉴 야크. 이거는 우즈베이라고 아까 마지막에 대화문에 나왔죠. 이게 글자가 새겨지지 않은 그런 어떤 비석입니다. 그래서 이 비석을 그때 달라이라마, 5세 달라이라마가 세운 건데, 어떤 공덕은 글자로 차마 표현해낼 수 없다고 해서 그냥 글자가 새겨지지 않는 이런 탑을 여기에 세웠다고 해요. 그게 이제 우즈베이라고 합니다. 이게 포틀라궁의 바로 앞에 이게 있대요. 네, 우즈베이가 글자가 없는 비석. 네, 이런 곳입니다. 라사 가보고 싶군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중국에서는 가장 뭔가 독특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네, 약간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과도 좀 예민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기회가 된다면은 저는 가장 가보고 싶은 게 여기 라사이기도 해요. 야크 피자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야크 피자요? 그렇구나. 고기를 넣은 피자. 근데 뭔가 야크 맛이 소고기랑 비슷해요. 드셔보신 적 있어요? 뭔가 마오니우라고 하면 니우가 들어갔으니까 뭔가 소고기랑 조금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우리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咱们终于要去拉萨了，一想到能亲眼看到布达拉宫，我兴奋的昨晚都没睡好。可不，我小时候在书里看到布达拉宫的照片，简直像云顶天宫。1300多年了，藏传佛教的圣地，气场绝对震撼。听说拉萨海拔3650米，咱们得小心高原反应，头2天千万别剧烈运动。对，走路慢点儿，多喝甜茶，刚落地别急着洗澡。到了。天啊，布达拉宫比想象中还雄伟，白宫红宫衬着蓝天，这色彩搭配绝了。快看朝圣的人，摇转经筒的，磕长头的，五体投地那种磕法，信仰的力量真让人动容。听说布达拉宫是松赞干布为娶文成公主建的，最早叫惹萨，对吧？传说中山羊驮土填湖建的城？没错，后来因供奉释迦牟尼像才改名拉萨，藏语神佛之地。对了，
海拔3650米，咱们得防高反。武士达赖1645年重建时动用了全藏人力，金顶鎏金瓦就用了3吨黄金。大昭寺门前桑烟缭绕，信徒们捧着酥油灯添灯油，空气里都是酥油香，氛围特别庄重。为什么都添酥油灯？为了文成公主带来的佛像。对，当年运佛像的马车现在边境，佛像开口说我爱拉萨才脱困，所以这是宇宙中心。拉萨这天空绝了，蓝得像孔雀石，云朵低的仿佛能扯下一块。走，去八廓街转转，拉萨的灵魂就在那儿。这儿太有味道了，转经的人流跟手工艺品摊子混在一起，唐卡、藏刀、天珠看得我眼花。我买了刻6字真言俺玛那巴咪哄的藏银手链，当护身符正合适。我买了条普鲁围巾，羊毛织的，扎西德勒价砍到80块。必须尝尝酥油茶，咸香咸香的，当地人靠它御寒防高反。呵，这味儿够冲，但喝完全身暖乎乎的。 여기에서 这味儿够冲이라고 나왔죠. 이게 够冲이 이게 확 다가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맛이 확 느껴지네. 이런 표현을 这味儿够冲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먹자마자 맛이 확 느껴지네 이런 뜻으로 够冲够冲，但喝完全身暖乎乎的。文成公主改良的配方，唐朝茶砖混牦牛奶，治维生素缺乏，藏民叫它假墨秧糖。配上青稞糌粑更香。牦牛肉干太绝了，嚼劲十足，还有股奶香，配甜茶一绝。看那座黄墙院子，门上的弹痕是1904年英军留的。这块无字碑是1693年武士达赖立的，他说功德文字写不下。这趟值了，不光看到圣殿，更感受到藏民磕长头10万次的虔诚，还有他们淳朴的笑容。在这离天最近的地方，经幡每飘一次，经文就被风诵读一次，心灵都被净化了。 네, 자, 이런 라사의 부달라궁에 관련된 여행 경험이었습니다. 가뿐해지시길 기원해요, 지메이님. 즐겁게 살아야 할 때 스트레스가 제일 나빠요. 스트레스 욕심, 맞아요. 진짜 스트레스가 제일 나쁘대요. 저도 살면서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주변에 이런저런 일들이 막 별별 일들이 다 있다 보면은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 잘해서 내가 스트레스 안 받도록 이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즐겁게 사는 게 진짜. 지메이님은 아드님도 2분 다 이제 잘 되셨지. 손자 손녀도 잘 크고 있지. 일도 지메이님 일 잘하고 계시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누구 인생이나 다 또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진짜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무관심, 무념의 경지가 돼야 스트레스의 해소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무관심, 무념의 경지. 오늘 제가 준비한 힐링 중국어가 딱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음의 어떤 내 감정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젠 스트레스 덜 받지 않나요? 물론 저보다 더 연세가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스트레스를 예전에 저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계기로 스트레스 이제 덜 받게 되었냐면은 막 이런저런 누군가의 죽음을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또 제 친한 친구가 수술 받다가 갑자기 골수이식 하다가 돌아갔잖아요. 2년 전에. 그리고 저의 사촌 제부가 또 한 2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심장마비로. 그리고 제가 또 제 인생에 가장 존경했던 교수님도 50세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막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살아있는 것이 그냥 너무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걸 이제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중국어 이런 말 있잖아요. 죽는 일이 아닌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내 생명이 오고 가는 그 문제 아닌 이상은 그냥 우리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는 좋은 그런 경험이라 생각하고 그러면은 스트레스 그렇게 받을 일 없어요. 70이 넘으면 스트레스를 못 이기는 나이가 돼요. 그렇겠죠. 그 나이대가 되면은 또 그럴 수 있겠죠. 저는 그 나이를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스스로 스트레스를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손해예요. 내 몸만 안 좋아져. 저도 그걸 많이 겪었어요. 스트레스를 저도 한 지난 몇 년간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많았어요. 지금도 그 상황이 뭐 크게 바뀐 건 아니지만은 제가 스스로 그러니까 컨트롤 잘하니까 이제 그게 스트레스를 별로 안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도. 세상에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자식이고 뭐고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은 알아서 각자 잘 살아갑니다. 자, 죄송해요. 너무 또 딴 얘기를 많이 해서 수업 일단은 진행하도록 할게요. 대화문. 중국인들이 대화문 듣고 우리 해석하기. 첫 번째 대화문입니다. 你看你房间乱成什么样子了？这是艺术风格，叫自由派。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你看你房间乱成什么样子了？这是艺术风格，叫自由派。 엄마랑 아들의 대화문입니다. 엄마랑 아들이에요. 你看你房间乱， 보이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你看你房间乱成什么样子了？这是艺术风格，叫自由派。你看你房间乱成什么样子了？这是艺术风格，叫自由派。 좋습니다. 너 방 왜 그러니? 이것도 스타일이야. 자유파라고 맞습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 엄마랑 아들의 대화문인데요. 你看你房间乱成什么样子了? 너희 그 방 봐, 네 방 봐. 乱成什么样子了? 지저분한 정도가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乱 하면 아주 지저분하다, 더럽다 라는 뜻이죠. 되다가 뒤에 결과보호로 붙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된 건, 이 지저분한 상태가 이게 뭐니? 이런 뜻으로 乱成什么样子了? 그래서 아들이 这是艺术风格叫自由派.自由派, 자유패, 자유 스타일, 자유파 라고 표현한 겁니다. 这是艺术风格叫自由派. 자, 두 번째 대화 한번 들어볼게요. 妈，你做的菜为什么这么辣？辣一点，你才有动力喝水啊。妈妈做的菜为什么这么辣呢？妈妈做的菜为什么这么辣呢？ 한 번 더 들어볼게요. 妈，你做的菜为什么这么辣？辣一点，你才有动力喝水啊。 잘 이해가 안 되셨구나. 妈，你做的菜为什么这么辣？辣一点，你才有动力喝水啊。 엄마 발음에 약간 왜 이렇게 울림이 있지? 뭔가 제가 이 파일을 만들 때 문제 없었는데 지금 듣기에는 조금 막 메아리처럼 울리는 것 같네요. 엄마 음식이 왜 이렇게 매워? 물 마셔. 너가 그래야 물을 마시니까? 맞습니다. 꿈희망님 왜 이렇게 맵나요? 물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물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딸이 하도 물을 안 마시니까 엄마가 일부러 요리를 맵게 해서 딸이 매운 요리 먹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한 거예요. 자, 이겁니다. 마, 你做的菜 엄마가 만든 요리 为什么这么辣? 왜 이렇게 매워요? 辣一点, 좀 매워야지 你才有动力. 동리가 동력인데 그러니까 물 마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이런 뜻으로 동리를 넣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지라는 어떤 동력, 원동력을 이렇게 여기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사소한 일에도 동리를 넣을 수 있어요. 你才有动力喝水啊. 辣一点你才有动力喝水啊. 그래서 엄마가 딸한테 물을 많이 마시게 하려고 일부러 요리를 맵게 했다. 辣一点을大一点으로 들으셨구나. 이 엄마 목소리가 조금 좀 울리는 것처럼 들어갔네요. 파일 작업할 때 조금 뭐 문제가 생겼나? 네,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 대화 한번 들어볼게요. 狗狗寄养3天，自带狗粮需要分装吗？每餐量装密封袋标时间，我们按袋喂。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狗狗寄养3天，自带狗粮需要分装吗？每餐量装密封袋标时间，我们按袋喂。 다시 한번. 狗狗寄养3天，
自带狗粮需要分装吗？每餐量装密封袋标时间，我们按袋位。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 수업에서 그렇게 별로 이런 식의 대화가 나오지 않았어요. 강아지 키우는 관련 내용입니다. 강아지를 지금 어딘가에 맡겨요. 맡기면서 강아지 키우는 건 지금 고고라고 했습니다. 고고 寄养3天自带狗粮需要分装吗？每餐量装密封袋标时间，我们按袋位。 어렵죠?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강아지를 직접 키워보신 분이 아니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했어요. 狗狗寄养3天, 그러니까 강아지를 어디 내가 여행이나 어디 가면서 3일간 맡깁니다. 寄养 하면 어딘가에 맡기다입니다. 自带狗粮, 그러니까 개 사료를 이게 스스로 챙겨갈 때 需要分装吗? 분량을 이렇게 나눠서 포장해서 가져가야 되나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점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每餐量装密封袋. 매 끼니마다 그 밀봉투에 그 량을 먹을 매 끼니마다 양을 담아서 标时间 시간을 적어둬야 된다. 표기해야 된다. 그래서 我们按袋位 안 따르다, 따이는 봉투, 먹이다, 웨이.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루에 뭐 아침, 점심, 저녁 다 포장해서 이렇게 봉지에다가 넣어서 이거는 몇 시에 주고, 이거는 몇 시에 주고, 이건 저녁은 또 몇 시에 줘라. 이거 다 표기해서 봉지에 넣어서 갖다 줘야 된다. 每餐量装密封袋标时间我们按袋位. 그러니까 봉투에 따라서 우리는 먹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그 가정이면은 가정이 아니면은 조금 알아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狗량을 못 이해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했냐? 狗량 하면 개 사료. 狗량을 우리 수업 시간에 처음 나온 단어죠. 狗량. 개 사료 얘기를 할 지금까지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처음 등장한 단어입니다.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狗狗寄养3天，自带狗粮需要分装吗？每餐量装密封袋标时间，我们按袋位。 自带 스스로 챙기다. 狗량 하면은 개 사료입니다. 개 사료. 네. 자, 다음은 다음 내용입니다. 茄子3块，昨天不还2块5吗？今早批发价涨啦，给您搭根小葱行不？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어려워요, 지메이님. 다시 한번. 茄子3块，昨天不还2块5吗？今早批发价涨啦，给您搭根小葱行不？ 가지가 3원이라고 어제만 해도 2.5원인데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장사는 주인이 뭐라고 했죠? 茄子3块，昨天不还2块5吗？今早批发价涨啦，给您搭根小葱行不？ 최근 도매 시장에서 올랐어. 너에게 다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듣고 우리 해석해 볼게요. 茄子3块，昨天不还2块5吗？今早批发价涨啦，给您搭根小葱行不？今早批发价涨了，给您搭根小葱行不? 마지막이 뭔지. 이 그냥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막 이렇게 가지를 사는 상황입니다. 고객과 손님과 야채를 파는 그 아주머니의 대화 내용이에요. 그럼 茄子3块 가지가 3원이었는데 중국 돈으로 3원. 자, 이거예요. 茄子3块 가지가 3원이에요. 昨天不还2块5吗? 어제까지 2원 50전이었잖아요. 今早批发价涨了. 批发价가 도매가예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에서 그 야채 장사하는 분들도 다른 데 더 저렴한 그 도매가로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도매 가격이 오늘 아침에 올랐다 이거예요. 찐짜오 오늘 아침에 피파자 도매가가 涨了 올랐다. 给您搭根小葱行吧. 그래서 내가 좀 올랐으니까 대파 하나 줄게. 서비스로 给您搭根小葱行吧.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小葱 이거 파 한 뿌리죠. 파 하나. 파. 당신한테 파 하나 줄게요. 小葱을 놓쳤군요.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이거. 茄子3块，昨天不还2块5吗？今早批发价涨啦，给您搭根小葱行不？茄子3块，昨天不还2块5吗？今早批发价涨啦，给您搭根小葱行不？ 자, 다음 내용 볼게요. 你家柴犬相亲成功没？黄了，对方嫌他有拆家前科。 요걸 알아들으시면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你家柴犬相亲成功没？黄了，对方嫌他有拆家前科。 어렵군요. 한 번 더, 한 번 더. 你家柴犬相亲成功没？黄了，对方嫌他有拆家前科。 한 번 더. 자, 대충 어떤 내용일까요? 전공이 나왔습니다. 무엇에 대한 성공일까요? 你家柴犬相亲成功没?黄了,对方嫌他有拆家前科. 망했다고 黄了, 黄了 하면 실패했다, 망했다입니다. 이거 맞아요. 자, 그러니까 질문에서 전공이 나왔죠. 그러면 그게 잘 됐냐? 이런 물음이겠죠. 너 그 일이 어떻게 잘 됐어? 그래서 대답이 黄了 했습니다. 왜 黄了? 왜 망했냐? 그 이유.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이렇게 조금 힌트를 드렸으니까 보세요. 你家柴犬相亲成功没？黄了，对方嫌他有拆家前科。 어때요? 조금 짐작이 가세요? 요것도 강아지 관련된 겁니다. 자, 볼게요. 柴犬 시바견입니다. 시바견. 柴犬相亲成功没?相亲은 맞선이죠. 짝찾기. 你家柴犬相亲成功没?黄了 망했어. 对方嫌他有拆家前科. 前科는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범죄자한테 쓰는 표현이죠. 전과자. 전과를 前科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네 집 시바견이 얼마 전에 뭐 맞선 보더니 어디 성공했냐? 그 짝을 만났냐? 그러자 망했어. 상대방이 이 시바견이 자꾸 집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나 봐요. 그래서 对方嫌 싫어한다. 그가 집을 망가뜨리는 전과가 있다고 싫다고 해서 그 짝찾기 실패했어. 이런 대화입니다. 对方嫌他有拆家前科. 가전제품을 파는 줄 아셨구나. 요거 柴犬 요거 못 알아들으시면 어렵죠. 우리 보통 이제 강아지에 대해서 小狗, 狗狗 이런 표현을 하지 柴犬, 시바견 이렇게 직접 막 강아지 종류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표현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전혀 다른 쪽으로 생각하셨구나. 쌍치는 알아들으셨겠죠? 쌍치는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잖아요. 맞선보다. 사람 맞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했죠. 쌍친. 엄마가 맨날 나보고 이제 나가서 선보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몇 번 나왔죠. 근데 오늘은 시바견이 맞선 보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你家柴犬相亲成功没？黄了，对方嫌他有拆家前科。你家柴犬相亲成功没？黄了，对方嫌他有拆家前科。 차이자前科, 요前科를 기억해 두세요. 이게 전과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전과. 柴犬은 시바견. 자, 마지막입니다. 앞에 단어 놓치면 쌍친도 잘 안 떠올리더라고요. 맞아요. 앞에 벌써 어려운 단어 하나가 딱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뒤에는 다 안 들려. 자, 마지막이에요. 요것도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잘 들어주세요.
听说你卖了朝阳大三居，换西城老破小？哎，不就图个重点小学学位吗？每平贵8万呢。 마지막에 한 채당 8만 원. 비슷하게 8만 원 나왔습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한 번 더 들어볼게요. 听说你卖了朝阳大三居，换西城老破小？哎，不就图个重点小学学位吗？每平贵8万呢。 이거 조금 어려워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听说你卖了朝阳 뭔가 인테리어 하려는 건지 집과 관련된 겁니다. 听说你卖了朝阳大三居换西城老破小哎，不就图个重点小学学位吗？每平贵8万呢。 아이의 학교 교육 문제로 지금 좋은 집에서, 그러니까 따산쥐가 이게 중국의 부동산 업계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따산쥐가 뭐냐면 아주 큰 집. 베이징 자오양에 있는 따산쥐 하면은 거실이 3개란 뜻이에요. 거실 3개, 거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침실이 3개. 침실 3개에 거실, 부엌 있는 보통 꽤 큰 이게 아파트죠. 따산쥐를 시정에 있는 라오포시아오로 바꿨다. 라오 낡은 집. 포어는 다 아주 뭐죠? 이게 좀 포어도 이것도 낡았다는 뜻이죠. 오래된 낡은 그리고 시아오 작은 집. 그러니까 완전 원룸 같은 건 낡은 원룸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여기 자오양은 집값이 좀 싼데 시청은 여기 교육 쪽에 한국 놓고 말하면 강남구 쪽 있잖아요. 조금 이제 교육열이 있고 하니까 여기 집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래서 대담한 게 무조 도그 두는 어떤 얻으려고 시도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이의 중점 명문 초등학교 학위를 가지려고 그래서 거기 간 거잖아. 매핑 평당 8만 위안이나 더 비싸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중국도 이제 아이 교육 때문에 이게 비싼 곳에 부동산 집값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한 겁니다. 따산쥐 하면은 거실 그 침실 3개, 거실 부엌 있는 그 좋은 아파트. 시청 라오포시아 하면은 아주 오래되고 낡은 작은 집 이런 뜻입니다. 따산쥐 라오포시아. 이것도 우리 수업에서 처음 나온 표현입니다. 채팅이 안 열었구나 제가. 자, 대화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听说你卖了朝阳大三居，换西城老破小？哎，不就图个重点小学学位吗？每平贵8万呢。听说你卖了朝阳大三居，换西城老破小？哎，不就图个重点小学学位吗？每平贵8万呢。 네, 每平贵8万. 매 평당 8만 원이 더 비싸. 8만 위안. 중국 돈 8만 위안이면 엄청 비싸죠. 한 2천만 가까이 되는 건가요? 그죠? 네. 자, 요런 대화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좀 어려웠죠? 오늘 대화문들이. 수업이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오늘 좀 어렵다 보니까. 자, 몇 개 우리 장문 같이 보겠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게 돼요. 진짜 이렇잖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하게 된다. 어찌한 일수록 할 때는 접속사가 위에가 들어가죠. 위에. 가깝다 하면 친진이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친진. 가까운 사람, 친진的人. 가까운 사람, 친진的人. 상처 주는 말을 하다. 说出 伤人的话.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기 앞뒤에다가 어떤 접속사를 어떻게 넣으면 자연스럽게 원문을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越亲越易说出伤人的话. 越亲. 이는 이럴 때 이는 사실은 어떤 문체 시나 문체어 같은 그런 데는 쓸 수 있지만 우리가 거위에서 이제 일상적인 구어적인 표현에서는 잘 그냥 이 한자 이대로는 하나로 안 씁니다. 롱이를 써야 돼요.
越亲越容易说出伤人的话 하면 괜찮아요. 지맨이 越是亲近就越容易说出伤害人的话. 좋습니다. 그러니까 越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할수록 더 이렇게 된다. 이런 식의 문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앞에도 越를 넣고 뒤에도 越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앞에다가 越를 한번 넣어줘서 잠깐만요. 그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越를 한번 넣어줘서 越是亲近的人 가까운 사람이다 시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越是亲近的人 오히려 할 때는 反而越容易说出伤人的话 이 한자 하나만 안 씁니다. 뭐 문체어나 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 글자로 넣어서 뜻을 전달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평소에 이런 현대 한어에서는 그 롱이 두 개 이 단어를 자체를 이대로 다 넣어줘야 돼요. 越是亲近的人反而越容易说出伤人的话越是亲近的人反而越容易说出伤人的话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막 후회하고.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외출할 때 불 끄고 창문 닫는 거 잊지 마. 안 그러면 바람 타고 먼지 들어와서 온 방이 먼지투성이가 돼. 조금 긴 문장이지만 평소에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막 밖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런 날에 창문 열고 어디 외출했다 오면은 특히 4월이나 5월에 그때 꽃가루가 막 날릴 때 저 깜빡하고 창문 열어놓고 이제 외출했다 오면은 막 노란 가루가 가득 막 쌓이고 막 이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럴 때 외출할 때 불 끄고 창문 닫는 거 잊지 마. 불 끄다, 창문 닫다 둘 다 꽌을 쓰면 돼요. 꽌 关灯关窗 하면 돼요. 关灯关窗关窗关灯关窗 발음이 어렵네. 关灯关窗 안 그러면 바람 타고 먼지가 들어온다. 외출할 때 出门时出门的时候 해도 되고 出门时뭐 하는 거 잊지 마 하면은 别忘了 해도 되고 记得 기억하라 해도 돼요. 记得出门时记得关灯关窗 뒤에 안 그러면 바람 타고 먼지가 들어와서 온 방이 먼지 두성이가 된다. 안 그러면 접속사 뭐죠? 안 그러면 别忘了出门时关灯关窗不然随着吹风尘进来了全屋通通脏了 뜻은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뜻은 뭔가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出门的时候别忘了关灯关窗户不然随风进来混房满身灰尘 잠깐만요. 出门的时候别忘了关灯关窗户不然随风进来混房满身灰尘 혼방 근데 여기 왜 들어가죠? 지메이님 혼방을 여기 왜 넣으셨어요? 혼은 막 이제 혼은 석다란 뜻이고 혼방 할 때는 이게 뭐냐면 방이 방직이라는 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는 혼방이 들어가는 게 어색해요. 보통 혼방 뭐 섬유나 천을 이렇게 섬유 천을 여러 재료를 섞어서 짠 것을 혼방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이게 안 들어가요. 이럴 때 먼지가 그냥 집에 들어온다는 표현을 하려고 하셔서 이제 혼을 넣으신 것 같은데 혼방은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잠깐만요. 随风进来随风进很多灰尘 하면 不然随风进很多灰尘 이러면 좀 괜찮아요. 满屋都是灰尘 이게 좀 어렵죠?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은 出门时记得关灯关窗 그다음에
안 그러면 할 때는 뿌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접속사 안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보통 이제 뒤에 안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 거야 할 때 이 뿌란을 좀 쓰는데 꼭 문 꼭 닫아. 창문 꼭 닫아. 안 그러면 뿌란 风把灰尘吹进来. 바람이 먼지를 이렇게 바람이 먼지를 다 불어서 들어오게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风把灰尘吹进来屋里全是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满屋都是灰尘 해도 돼요. 지메니 문장에 满屋都是灰尘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문장은 不然随风进来很多灰尘 그럼 满屋都是灰尘과灰尘이 두 번 이제 약간 반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어색하죠. 같은 단어가 바로 앞뒤 같은 단어가 나오면 좀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앞부분에는 灰尘 뒤에는 그냥 호이 해도 돼요. 호이 해도 이게 먼지란 뜻이기 때문에 不然风把灰尘吹进来屋里全是灰 屋里全是灰尘 해도 되고 근데 앞뒤 이제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니까 뒤에는 그냥 호이로 한 거예요. 出门时记得关灯关窗不然风把灰尘吹进来屋里全是灰 네. 이게 되게 쉬운 문장 같은데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게 바람 타고 먼지가 들어온다 할 때 바람이 먼지를 갖고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风把灰尘吹进来 아니면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바깥이 바람이 아주 크다. 外面风很大屋里会进很多灰尘 이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쉬운 문장이죠. 屋里会进很多灰尘 그래서 出门时记得关灯关窗 요거 하면 돼요. 屋里会进很多灰尘 그냥 이렇게 쉽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이게 한국어 문장 이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外面风很大屋里会进如果不关窗户的话屋里会进很多灰尘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屋里会进很多灰尘 이 택배 본인 수령 필수인가요? 택배함에 두셔도 될까요? 저 퇴근이 늦어서요.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오늘 야근이 좀 늦을 것 같아. 퇴근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택배 기사님한테 오늘 중요한 어떤 택배가 도착하는데 이거 본인이 반드시 수령해야 되나요? 택배함에 그냥 두셔도 될까요? 저 퇴근이 늦어서요. 아주 실생활 표현입니다. 자, 택배, 快递라고 하면 돼요. 이제 질문하는 거잖아요. 뭐, 请问这快递 이 택배, 请问这快递 본인 수령이 필수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본인 수령 필수. 본인, 本人 본인은 本人입니다. 반드시 필수 할 때 뭐가 들어가죠? 请问这快递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할 때 반드시 这个快递是不是本人必须自己受理可不可以放进快递箱里我超了下班 超了下班이란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퇴근이 늦다 하면은 我下班 超了下班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这个快递是本人必须领取的吗? 可以放在快递箱里吗?我下班晚了. 我下班晚了 하면은 이미 나 퇴근이 늦었다입니다. 아직 지금 퇴근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 대화문 보면은 택배 기사님이 회사에서 지금 일하는 중인데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기사님한테 저 오늘 퇴근이 늦어서요. 아니면 지금 한창 막 택배 집에 퇴근하는 중인데 집에 아직 도착 안 해서 기차 안에서 저 지금 퇴근이 오늘 늦었어요. 지금 아직 택배 기사님은 이미 집에 와 있고 이런 상태에서 둘이 대화 나누는 사이일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나는 집에 없어요. 회사에 있든가 아니면 퇴근길에 있던가
受理보다 首领을 해도 될죠. 受理는 아니에요. 领取는 돼요. 지메님 적으신 领取는 됩니다. 자, 요걸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일단은 박성우님 적으신 문장 这个快递是不是本人必须自己领取 受理는 아닙니다. 受理는 뭐냐면은 어떤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受理는 어떤 접수하다입니다. 접수하다. 어떤 일을 내가 뭐 접수하다 할 때고 물건을 받다 할 때 내가 이거 택배 물건 자체를 받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受理라고 안 하고 领取라거나 签收라는 표현도 씁니다. 어쨌든 뭔가 물건을 받다 할 때는 取 아니면 收예요. 받다. 물건을 받다. 근데 이게 사인을 하고 받다 할 때는 签名이라는 签에다가 받다라는 收를 붙여서 签收라고 합니다. 请问这快递必须本人签收吗? 본인이 직접 이제 수령하고 받아야 되는가? 可以放快递柜吗? 快递箱 해도 되고 快递柜 해도 됩니다. 我下班比较晚. 签收 이제 생각나셨구나. 签收라고 하면 돼요. 领取 해도 됩니다. 必须本人领取吗?可以放在快递箱里吗?我下班晚. 我今天下班我今天很晚下班 하든가 我今天下班很晚 하든가 超了下班이란 표현은 안 씁니다. 请问这快递必须本人签收吗?可以放快递柜吗?我下班比较晚. 네, 下班比较晚. 자, 문장 하나, 지금 메시지 하나 더 볼게요. 남이 겉으로 화려해 보인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이면엔 당신이 보지 못한 노력이 있어요. 조금 힐링 중국어 비슷한 표현입니다. 첫 문장, 남이 겉으로 화려해 보인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문장은 뭐뭐 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면은 비의 시엔무가 들어가겠죠. 비의 시엔무. 종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늘인데 제가 여기다 늘 넣었네요. 종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이건 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비의 종시야무 비의人 다른 사람의 부러워하지 말라. 무엇을? 다른 사람이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것 하면은 别人表面上很秀美. 아, 秀美라는 표현은 秀美라는 단어가 수미?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있긴 있는 것 같긴 하는 단어인데 일상적인 표현에서 그렇게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秀美. 아, 문체어에서 쓰는구나. 뛰어나게 아름답다. 문어에서 씁니다. 옛날 그런 문장에서는 나오는데 거위에서는 시오메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써요. 거위에서는 잘 일상 표현에서는 잘 안 쓰는데 보통 뭔가 그냥 겉보기에 되게 화려해 보이고 막 빛나 보이고 하는 걸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很华丽, 화려함, 화려를 그대로 쓰셨구나. 지메님은 别人光鲜亮丽라는 표현을 씁니다. 光鲜 해도 되고 光鲜 亮丽 잠깐만요. 그냥 光鲜 해도 되고 요거 别总羡慕别人光鲜亮丽别总羡慕别人表面的别人 그러니까 표면적인 表面的光鲜亮丽 이렇게 표현합니다. 表面上 박성우님 表面上 이걸 쓰셨는데 맞아요. 别羡慕别人表面上很光鲜亮丽
광센 해도 되고 광센亮丽 해도 되지만 쇼메는 중국인들이 쓰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위에서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쇼메 대신에 광센亮丽를 쓰면 되시고 那个背面有你看不到的努力. 背面이 아니라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숨겨진 뒷모습에는 이럴 때는 背后라고 합니다. 背面 아니에요. 뒤잖아요. 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뒷면이기 때문에 背后예요. 여기 한국에서 그 이면이라고 해서 미엔을 적어준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背面이라는 표현 안 쓰고 背后它的背后都有你看不到的努力 해도 되고 看不到的付出 해도 됩니다. 지매님 不要羡慕别人的外表看起来很不要羡慕别人的外表看起来很华丽这背后有你从未见过的努力 지매님 문장이 될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어색한 게 不要羡慕别人的外表 하면은 진짜 그냥 겉모습 外表는 보통 외모를 말해요. 외모.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 막 명품을 입고 막 이게 막 화려하게 이렇게 나반, 화려하게 꾸몄을 때, 와, 저 사람 겉으로 되게 화려하게 꾸몄다 할 때 外表고 表面上的光鲜亮丽 하면은 그 사람이 꼭 외모를 막 삐까번쩍하게 꾸미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평소 생활이 뭐 하루 삼시세끼를 막 고급 호텔에 가서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막 해외여행 막 이렇게 다닌다거나 뭐 겉으로 겉모습은 꾸미면 소박하게 하면서 이런 생활 자체가 약간 화려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화려함은 光鲜亮丽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이렇게 예쁘게 막 명품으로 치장하고 이렇게 꾸민 사람은 外表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장 자체가 그 사람이 겉으로 화려해 보인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외모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에 대해서도 화려한 그걸 다 포함해서 말한 게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外表보다는 조금 더 表面上的光鲜亮丽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表面上的光鲜亮丽别总羡慕别人表面上的光鲜亮丽 그 다음에 그 이면에는 背后都有你看不到的付出 그 뒤에는 다 你看不到 당신 내가 보아내지 못했던 付出 중국어에서는 이게 노력하면은 보통 努力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리는데 이 付出도 노력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付出가 헌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헌신해낸 그 노력을 付出라는 표현으로 또 많이 씁니다. 别总羡慕别人表面的光鲜背后都有你看不到的付出 당신이 보지 못한 그런 노력이 들어있다. 付出 노리보다 付出를 사실은 더 많이 써요. 제 느낌상. 이거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씁니다. 나 많은 걸 내가 헌신했어. 我付出了很多付出了很多 하면 이럴 땐 동사죠. 我知道你的付出 하면은 나는 너의 그 헌신을 알고 있다. 너의 노력을 알고 있다. 이럴 땐 또 명사로도 쓰이고. 그러니까 논리랑 거의 같은 비슷하게 오히려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쓰는 정도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다 돼요. 여기서는 명사죠. 당신이 보완하지 못한 그런 어떤 노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付出가 명사입니다. 명사, 동사 다 돼요. 자, 36분. 여기까지 우리 몇 개 장문을 같이 봤고요. 오늘 대화문도 그렇고 장문도 조금 난이도가 있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우리 그러면은 힐링 중국어 보겠습니다. 힐링 중국어도 오늘 이렇게 길게 난이도가 있는 오늘 전체적으로 좀 난이도 있는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했네요. 자, 이런 문장입니다. 管理好自己的情绪，记得把自己的感受高高置顶，
不要拿自己的情绪价值去喂养别人，要时刻懂得保护自己的能量。人生有大起大落，很难做到不悲不喜。古人言，不以物喜，不以己悲，确实是圣人的境界。但是这不是我们做不到情绪稳定的借口。遇到困难挫折，我们要做到内心平静，情绪稳定，才能找到突破口去解决困难我们的难题。 뜻이 비슷하게 전달이 되셨나요? 무슨 내용일까요? 管理好自己的情绪 하면은 당신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된다. 记得把自己的感受高高指顶. 당신 자신의 감정, 그런 느낌을 가장 우선시하라. 자신의 어떤 정서적 가치로 다른 사람을 웨이양하면은 다른 사람 자신의 소중한 감정으로 그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의 어떤 감정을 소모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不要拿自己的情绪价值去喂养别人. 내가 막 속상하고 그러면서도 꾹 참으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나를 희생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要时刻懂得保护自己的能量. 항상 시시각각 자신의 어떤 에너지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 人生有大起大落. 이거는 인생은 누구나 인생엔 항상 이 큰 오르막도 있고 막 내리막도 있다. 크게 잘 될 때도 있고 크게 실패할 때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人生有大起大落. 很难做到不悲不喜. 그런 어떤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는 인생길에 막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그걸 해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古人言, 옛사람들은 말했다. 不以物喜,不以己悲. 이게 뭐냐면은 외부 사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라. 그러니까 외부 사물에 내 감정이 지배당하지 말고 내 자신의 현재 처지로 인해서 거기에 기분이 이게 지배받지 말라. 내가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确实是圣人的境界. 이렇게 한다는 건 성인의 경지가 돼야만 할 수 있지만 하지만 这不是我们做不到情绪稳定的借口.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가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는 핑계거리는 되지 않는다. 遇到困难挫折 어떤 어려움과 좌절을 만났을 때 我们要做到内心平静.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만이 情绪稳定,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돌파구를 찾아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난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문장입니다. 才能找到突破口去解决困难我们的难题. 네. 감정 정서 관리를 잘해야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문장입니다. 문장이 좀 길죠? 管理好自己的情绪，记得把自己的感受高高指顶，不要拿自己的情绪价值去喂养别人，要时刻懂得保护自己的能量。人生有大起大落，很难做到不悲不喜。古人言，不以物喜，不以己悲，确实是圣人的境界。但是这不是我们做不到情绪稳定的借口。遇到困难挫折，我们要做到内心平静，情绪稳定，才能找到突破口去解决困难我们的难题。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